넷플릭스와 BTS. 세계적인 보이그룹의 공연이 스트리밍된다는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BTS 같은 남성 그룹 이야기조차 안 들리게 되었네요. 단순히 제가 모르는 걸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알고리즘은 우리를 각자의 취향 감옥에 가둔다. 남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나만 모른다는 소외감. 한때 동방신기와 빅뱅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공허함. 이 사용자는 중년일 가능성이 크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흐름을 못 쫓아가니까. 잘 모르시면 댓글을 안 다르셔도 될 텐디. 기사 마지막에 중계는 티켓제라고 있었는데 넷플릭스 회원도 티켓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유료라도 상관없으니 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 문장에는 피로가 묻어있다. 현대의 소비자는 언제나 경계태세다. 무제한, 프리, 구독이라는 달콤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함정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준 줄 알고 들어갔더니 또 다른 잠긴 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마존이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겪었던 그 복잡한 과금의 미로가 이 사람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유료라도 상관없다는 말은 관용이 아니다. 그것은 제발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얼마인지 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반면 그 아래에는 안도의 한숨이 있다. 넷플릭스라서 고맙다. 월정액만 내면 별도 과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통 큰 일을 해주다니 놀랐다. 이 댓글에서 넷플릭스는 티켓을 살 돈이 없거나 살 방법이 없는 아미들에게 안식처다.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추가 요금 없이 무언가를 더 준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 안도감의 이면에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빡빡하고 인색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단돈 몇백엔, 몇천엔에 일일비해야 하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 행간에 처져 있다. 2장. 사라진 이름들 스마프 SMAP. 화려한 K-팝의 축제 한켠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일본 아이돌을 부른다. 일본 TV는 스마프 SMAP 같은 그룹은 해산후 없는 존재 취급을 하면서 K-팝은 데이트라고 방송한다. 정말 모두가 그들의 이름을 알까? 그룹 전원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한때 일본의 청춘을 지배했던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 스마프 SMAP. 익숙한 풍경이 강제로 철거되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새 건물이 들어선 기분. 정말 모두가 아는가? 라는 질문은 팩트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억을 존중해달라는 외침이다.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일본 시장의 고립감, 그리고 자국의 문화가 타국의 문화에 밀려나는 것을 바라보는 복잡 미묘한 패배감. 3장. 45,000엔의 무게 꿈을 사는 가격.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감정을 숨기지는 못한다. VIP석 약 45,000엔, SS석 35,000엔. 돔투어가 꽤 비싸다. 하지만 최고의 무대라 생각하면 싼 건가? 취소표라도 잡으면 럭키다. 45,000엔. 도쿄의 허름한 선술집에서 며칠 밤을 새울 수 있는 돈이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식비의 절반일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 댓글을 쓴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현실의 무게와 꿈의 가격을 저울질한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팍팍한 일상, 오르지 않는 월급 속에서 단 3시간이라도 완벽한 환상 속에 머물 수 있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다. 비싸다는 불평은 잠시뿐, 결국 구하면 럭키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를 위한 비상구의 통행료다. 우리는 그 비상구를 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계산이 끝난 곳에서 원초적인 욕망이 고개를 든다. 오랜만에 뮤비를 봤는데 다들 다리 길고 춤 잘 추고 새끼가 대단해. 남자라는 느낌에 쿵쿵거렸다. 태태씨를 예능에서 보고 갭갭을 느꼈다. 쿨한 느낌인데 성격은 귀여워. 일본의 대중문화가 오랫동안 미성숙함과 성장을 귀여움으로 소비해왔다면 BTS가 보여주는 것은 완성된 남성성이다. 댓글 속의 여성들은 그들의 육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매료된다. 긴 다리, 완벽한 군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소년 같은 순수함. 이것은 단순히 잘생긴 남자를 보는 즐거움을 넘어선다. 무기력한 일본 사회,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타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쿵쿵거렸다는 표현은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고백과도 같다. 화면 너머에 그들은 살아있고 그 생명력은 전파를 타고 건너와 건조한 일상을 적신다. 한편으로 댄스 실력을 비교하는 냉정한 시선도 있다. 스노우맨의 댄스 완벽 카피 등을 보고 있으면 한국계 아이돌은 의외로 안무습득이 늦더라. 전 모닝구 무스메나 AKB 출신이 의외로 건투하기도 하고. 이것은 자존심의 발로다. K-팝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패배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우리 아이들도 잘한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라며 자국 아이돌을 변호하는 이 목소리에는 한물간 국가의 국민의 묘한 애국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화려한 무대 이야기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아이돌은 전혀 모르지만 이 불안정한 시대에 20대 젊은이가 병역을 마치고 직업에 복귀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BTS는 스타가 아니라 그저 시대의 파도에 휩쓸린 젊은이들이다. 징병제라는 가혹한 시스템, 그리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시대. 그 속에서 무사히 돌아와 다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시선. 6장. 소문과 고립 군중 속의 외로움.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사람들은 무리 짓기를 좋아하면서도 그 무리 안의 균열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BTS는 멤버 인기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 정국이 왕도고. 나머지는 인기가 없다고 회사 동료에게 들었다. 회사 동료에게 들었다는 무책임한 전원. 이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 완벽해 보이는 저 높은 곳의 스타들도
결국은 우리처럼 불평등하고 잔혹한 계급 사회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 그것은 일종의 위안이다. 너희도 별 수 없구나라는 피 틀린 안도감.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점들. BTS의 공연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45,000엔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는 젊은 날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그저 공짜라서 화면을 켤 것이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소란스럽고 파편화된 세상에서 잠시나마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차가운 도시의 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일지도 모른다.